충남 최대 격전지로 꼽혔던 서산 태안 선거구는 예상과 달리 접전은 없었습니다. 미래통합당 성일종 당선인은 개표 초반부터 더불어민주당 조한기 후보를 여유 있게 앞서가며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당진 국회의원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후보가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2위 후보를 가볍게 따돌리며 과반에 가까운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다는 분석입니다. 홍성과 예산의 민심은 변화보다 경륜을 택했습니다. 현역인 미래통합당 홍문표 후보가 신인인 더불어민주당 김학민 후보를 제치고 4선 도전에 성공했습니다. 대표 막판까지 접전을 벌인 공주부여 청양 선거구에선 미래통합당 정진석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충남 지금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충남입니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마무리됐습니다. 충남 최대 격전지로 꼽혔던 서산 태안 선거구에선 예상과 달리 접전은 없었는데요. 미래통합당 성일종 당선인은 개표 초반부터 더불어민주당 조한기 후보를 여유 있게 앞서가며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정선영 기자입니다. 밤 11시 반쯤 당선 확실히 뜨자 성일종 당선인은 선거사무소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성 당선인은 지지자들의 환호와 박수에 답하며 감사의 뜻을 표했습니다. 서산 태안 국회의원 선거에서 미래통합당 성일종 후보는 60%가 넘는 득표율을 얻어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서산과 태안 두 지역에서 모두 더불어민주당 조한기 후보를 앞섰습니다. 다시 한번 믿고 저를 신임해 주신 우리 지역민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의정활동을 하면서 제가 약속한 대로 약자의 편에 서서 눈물 흘리는 사람 눈물 닦아드리고 억울한 거 있으면 풀어드리고 힘들고 외로운 사람들 손잡고 응원하겠다는 약속 잃지 않고 끝까지 여러분 곁에서 함께 하겠습니다. 성일종 당선인은 가장 먼저 현재 충남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서산의료원을 서울대병원에 전면 위탁해 열악한 의료 환경을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태안 고속도로가 하루빨리 건설될 수 있도록 정부와 협의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우선 우리 지역의 의료적인 문제가 가장 힘든 문제입니다. 취약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서산의료원을 서울대학교 병원에 위탁해서 서울대 병원 시스템 도입하는 것을 제 1번으로 생각을 하겠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 태안에 고속도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정부하고 바로 협의를 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다는 약속 드립니다. 지난 총선에서 접전을 벌였던 두 후보가 다시 만나면서 치열한 선거전이 예상됐던 서산 태안. 유권자들의 표심은 다시 한번 성일종 당선인으로 향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선영입니다. 당진 선거구는 전 현직 국회의원 출신 후보들 간의 리턴 매치로 관심을 모았는데요. 4년 전 선거만 해도 천여 표 차로 박빙이었는데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후보가 압도적인 득표율로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취재의 김단비 기자입니다. 당진 유권자들은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후보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어기구 후보는 개표 시작부터 미래통합당 김동완 후보를 일찌감치 따돌리며 압도적인 지지를 얻었습니다. 오후 10시를 넘어 당선이 확실시되자 어 후보 선거사무소에서는 박수와 환호성이 터져나왔습니다. 어 후보는 지지자들과 함께 당선의 기쁨을 누리며 소감을 전했습니다. 우리 당진 시민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4년 동안 열심히 했는데 우리 당진 시민들께서 제 의정 활동을 잘 평가하시고 이번에는 좀 압도적으로 저한테 승리를 안겨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시민들의 사랑 잊지 않고 재선의원이니까 더 2배, 10배 더 열심히 뛰어서 우리 당진 발전, 대한민국 발전 꼭 일어나겠다 이렇게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재선에 성공한 어 후보는 가장 먼저 성문 국가산단 분양률을 높여 일자리를 만들고 당진 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충남 혁신도시 지정에 힘입어 당진의 공기업을 유치해 30만 자족도시로 만드는 데 주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제 측면에서 좀
이렇게 좀 활력을 좀 넣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당진이 가지고 있는 저 350만 평이라는 산단, 국가산단, 이 국가산단을 빨리 좀 채워서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또 많은 사람들이 또 당진을 이렇게 이제 일자리를 찾아올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분들이 좀 와서 30만 자족도시로 가는 기반을 만들고, 또 당진 경제도 살리고, 또 이러는 데 초점을 둬야 되겠고요. 전 현직 국회의원 출신 후보간 리턴 매치로 관심을 받았던 당진 국회의원 선거. 20대 총선에 이어 어기구 후보가 또 한 번 당진 시민의 선택을 받은 가운데 앞으로 4년 동안 어떤 활동을 이어갈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담희입니다. 홍성과 예산의 민심은 변화보다 경륜을 택했습니다. 미래통합당 홍문표 후보가 4선 도전에 성공했는데요. 보도에 한범호 기자입니다. 홍성 예산 주민들은 현직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최종 승자는 경험과 경륜을 내세운 미래통합당 홍문표 후보였습니다. 변화를 외친 정치 신인 더불어민주당 김학민 후보를 득표율 9.5%포인트 차로 제치고 4선에 성공했습니다. 이제는 자기 지역 그리고 자기를 선택한 지역의 지역민과 생활을 해야 된다. 거기에서 정치가 이루어져서 대한민국 정치를 바꾸는 새로운 정치 시대를 저는 구현하고자 해서 지금껏 왔는데, 그것이 지역민들에게 상당히 저는 호응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선거운동 기간 굵직한 현안 사업을 완수할 적임자를 자처한 홍 당선인. 최우선 공약으로는 KTX 노선 추진과 장항선 복선 전철화 등 교통 인프라 개선을 꼽았습니다. 다음으로는 내포 혁신도시 지정에 따른 다수의 알짜배기 공공기관 유치를 약속했습니다. 우리만 단선 그리고 디젤 기관차를 타고 다니는 것이 참으로 부끄럽고 창피한 것입니다. 이것을 저는 빨리 복선화 그리고 300km 이상의 저희 KTX를 우리 장항선도 타고 다닐 수 있는 그 길을 열겠다. 그리고 두 번째는 혁신도시. 이제 법은 통과됐는데 어떤 공공기관을 바로 이곳에 유치할 것이냐, 그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학민 후보는 보수 텃밭인 홍성 예산에 출사표를 던져 득표율 44.4%를 기록했지만 이번에도 표심이 보수 진영으로 향하면서 당선의 기쁨을 맛보지 못했습니다. 충남 혁신도시 지정이 가시화되면서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한 홍성과 예산. 다시 한번 중진 현역 의원에게 힘을 실어준 가운데 앞으로 어떤 변화를 맞을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보호입니다. 개표 막판까지 접전을 벌인 공주 부여 청양 선거구에서 미래통합당 정진석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개표 결과 정진석 후보는 5만 7천여 표, 48% 득표율로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후보를 3천여 표 앞서며 당선됐습니다. 정 후보는 유권자가 가장 많은 공주에서는 졌지만 부여와 청양에서 승부를 뒤집었습니다. 언론인 출신인 정 후보는 이명박 정부 청와대 정무수석과 국회 사무총장 등을 지냈으며 이번 총선으로 충남 지역 최다선인 5선 고지에 올랐습니다. 정진석 후보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정진석의 진심을 믿어주시고 4년도 지역과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일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늘 초심을 잃지 않고 진심 어린 정성을 다하는 그런 정치인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4.15) 총선에서 당선된 후보들은 4년 동안 국회의원으로 활동할 수 있게 됩니다. 후보자에서 당선자 신분으로 바뀌었을 때 어떤 점이 달라지는지 송효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선거에서 당선되면 당선의 기쁨과 함께 다양한 혜택이 돌아옵니다. 먼저 선거에 사용했던 비용을 전액 보전받게 됩니다. 헌법 제116조 제2항에는 선거에 관한 경비는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거 비용은 선거운동을 위해 후보가 사용하거나 책임져야 하는 금전이나 물품, 채무, 그 밖의 모든 재산상의 가치를 의미합니다.
선거 비용은 득표율에 따라 전액 또는 절반을 돌려받게 되며 당선인은 득표율에 상관없이 전액 환급받게 됩니다.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 투표 총수의 15% 이상 득표한 경우 지출한 선거 비용 전액을, 그리고 10% 이상 15% 미만 득표한 경우에는 선거 비용의 절반을 돌려받게 됩니다. 또한 비례대표 의원 선거의 경우 후보자 명부에 올라있는 후보자 중 당선인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지출한 선거 비용 전액을 돌려받습니다. 단 선거 비용은 선거일 후 10일 이내 관할 선거구에 보전 청구를 해야 하며 선관위에서 청구 내역을 확인해 60일 이내에 비용을 보전합니다. 당선자는 신분에도 변화가 생겨 고위공직자 대우를 받게 됩니다. 국회의원은 통상 특별한 보직을 맡지 않는 한 차관급 예우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되면 장관급의 대우를, 국회의장의 경우 장관급 이상의 대우를 받습니다. 급여 수준은 지난 20대 기준으로 1억 3,796만 1,920원입니다. 연봉에는 일반 수당과 입법활동비, 관리 업무 수당, 정액 급식비와 정근 수당, 명절 휴가 비용이 포함됩니다. 별도로 의정활동 경비도 지급되는데 연간 9,251만 8,690원에 이릅니다. 이 금액은 사무실 운영비와 차량 유지비, 유류세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회의원 본인 앞으로 지급되는 금액만 한 해 2억 3,048만 610원에 달하는 셈입니다. 여기에 가족수당과 자녀학비, 보조수당 등 각종 수당을 포함하면 실수령액은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시민들에 의해 선출된 당선자, 달라진 신분만큼이나 지역 주민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당선자가 되길 기대해봅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유차입니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충남 지역 잠정 투표율이 전국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충남 지역 21대 총선 잠정 투표율은 62.4%로 전국 평균인 66.2%보다 3.8%포인트 낮았습니다. 2016년 20대 총선 때보다는 7.4%포인트 올랐으며 최종 투표율은 전국 개표 마감 이후 확정됩니다. 충남도 내 지역별로는 계룡시가 71.8%로 가장 투표율이 높았고 서천군과 청양군, 보령시가 뒤를 이었습니다. 반면 가장 투표율이 낮은 지역으로는 천안 동남구와 당진시, 천안 서북구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에게 불리한 기사를 써 배부한 기자가 고발됐습니다. 충남 선거관리위원회는 총선을 앞두고 특정 후보에게 불리한 기사를 작성해 지역에 배부한 모 언론사 A 기자를 공직선거법 위반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A 기자는 선거일 직전에 특정 후보에게 불리한 기사가 담긴 신문을 기존 발행부수와 배부 방법과 다르게 상가 등에 배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21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충남 지역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사례가 4년 전 총선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충남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13일 기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조치된 건수는 고발 12건과 경고 22건을 포함해 모두 34건입니다. 이는 지난 20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86건과 비교해 68% 줄어든 수치입니다. 고발 유형을 보면 기부 행위가 5건, 허위사실 유포가 4건이었으며 선거운동과 여론조사 관련 항목도 각각 1건을 기록했습니다. 선관위는 선거법 위반 건수가 줄어든 원인으로 코로나19 확산으로 선거운동 위축을 꼽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민 여러분의 교통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태안경찰서 장은효 순경입니다. 사고 현장에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교통안전 수칙을 점검해보고 있는 시간. 오늘은 공주에서 있었던 사고 장면부터 만나보겠습니다. 횡단보도 신호 대기 중인 블랙박스 차량, 잠시 후 천천히 움직이는데요. 그 순간 우측에서 뛰어나오는 사람을 치고 맙니다. 뒤늦게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사람이 있을 수 있으니 주변을 다시 한번 살피고 지나가셔야 하는데요.
우회전 시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가 적색 불일 때는 다른 차의 통행 흐름에 방해되지 않게 가면 되지만 녹색 불이면서 보행자가 있으며 절대 지나가시면 안 됩니다. 보행자가 없더라도 반드시 주변을 살핀 후 천천히 서행으로 지나가야 하는데요. 다음 영상 이어서 보겠습니다. 지난 2월 보령의 한 도로 보행자 한 명이 녹색불이 전멸 중인 횡단보도에 진입하는데요. 이내 적색불로 바뀝니다. 차량 신호등이 녹색으로 바뀌고 직진하는 차량에 보행자가 치이는데요. 녹색불이 전멸할 경우 보행자는 횡단을 시작해서는 안 되고 횡단하고 있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지나가거나 다시 보도로 되돌아와야 하는데요. 계속해서 또 다른 보행자 사고 영상 함께 보시죠. 지난해 12월 태안의 한 사거리에서 일어난 사고입니다. 블랙박스 차량이 천천히 좌회전하는데요.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충돌합니다. 운전자는 전방을 살피며 서행하고 보행자 역시 주위를 살피며 길을 건넜다면 피할 수 있는 사고였는데요. 한순간의 방심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지는 만큼 사고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절실합니다. 지금까지 블랙박스로 본 교통안전 장은효 순경이었습니다. 태안군이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위기가정 신고제를 운영합니다. 군은 생활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복지급여를 신청하지 않는 취약계층을 발굴하기 위해 위기가정 신고제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군에 알려 해당 주민이 복지 대상자로 선정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군은 지난해 위기가정으로 30건을 접수해 27건을 대상자로 선정했다며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예산군이 10년 연속 구제역과 AI 청정 지역을 유지했습니다. 군은 구제역과 주류 인플루엔자, 특별 방역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평시 방역 체계로 전환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군은 특별대책본부 상황실과 거점 소독시설 2곳을 운영하며 철새 도래지와 방역 취약지에 매일 소독을 실시해왔습니다. 또 축산농가에는 소독약품과 생석회 등을 지급하고 백신을 공급하는 등 구제역 예방에도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군은 아프리카 돼지열병과 관련해서는 계속 심각 단계를 유지하며 대책본부와 함께 거점 소독시설 2곳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방침입니다. 홍성군이 코로나19로 평생학습 공백이 장기화되자 무료 온라인 학습 서비스 제공에 나섰습니다. 군은 상반기 평생학습이 지연되면서 홍성군 평생학습센터 홈페이지에서 무료 온라인 학습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날씨와 생활입니다. 금요일 충남 지역 흐리고 비가 내리겠는데요. 충남 대부분 지역에서 바람이 강하게 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시설물 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금요일 아침 최저 기온은 7도, 한낮 기온은 18도를 보이겠습니다. 자세한 우리 지역 날씨입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청양이 7도, 당진, 서산, 홍성과 예산은 9도, 태안 10도를 나타내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태안 15도, 서산 16도, 당진, 홍성, 청양은 17도, 예산 18도로 예보됐습니다. 다음으로 생활지수입니다. 금요일 충남 지역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세탁은 하루 쉬시고요. 세차 휴가도 짧으니까요. 다음으로 미루시는 게 좋겠습니다. 비 예보가 있는 만큼 외출하신다면 우산 챙기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주간 날씨 살펴봅니다. 이번 주간에는 비 예보가 많습니다. 주말인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비가 내리겠는데요. 낮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겠지만 날이 개는 다음 주 화요일부터는 낮 기온이 다소 떨어지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지역 바다 날씨 살펴봅니다. 금요일 서해 중부 해상과 서해 남부 해상 모두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 중부 0.5m에서 2m로 일겠고 서해 남부는 0.5m에서 3m까지 다소 높게 일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선거는 끝났지만 사회적 거리 두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외출과 모임은 당분간 조금만 더 자제해 주시고요.
마스크 착용과 기침 예절도 잊지 말고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헬로티비 뉴스 충남,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